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정지연계와 콘덴서 저번 영상에서는 17번까지 풀었었는데 이번에 18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장을 E, 유전율을 엡실론, 전속 밀도를 D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쌤들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당 전속이라고 하는 푸사이가 들어가지만 제속은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Q로 항상 같다. 근데 이 면적이 구도체라면은 4파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4파이 엡실론 R제곱분의 Q 요런 건데 얘한테 엡실론을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 엡실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는 서로 약분되죠. 그럼 4파이 R제곱분의 Q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엡실론 곱하기 전개, 유전율 곱하기 전개랑도 같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답은 나왔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식을 조금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비유전율 엡실론 S가 2.5인데 전속 밀도 D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그때 전장이 세기 이랬을 때 2를 구해달라는 거니 D는 엡실론 곱하기 전개 요거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전속 밀도는 엡실론 곱하기 전개인데 진공 공기 자유 공간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엡실론 S까지 다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S를 넘기란 얘기입니다. 그럼 전개는 어떻게 구합니까? 2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분의 D라고 하는 전속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진공식 유전율은 제가 암기를 해 놓으셔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며 비유전율 값이 아까 2.5였나요? 2.5 2.5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긴데 맞나? 전속 밀도가? 아, 맞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밑에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5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 나오냐면은 9395.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 얘는 약 9만인 거 아닙니까? 그럼 9 곱하기 10의 4승이랑도 같은 거네요. 맞죠? 그럼 답 몇 번인가? 9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미터라고 하는 전개를 구할 수 있다. 전속 밀도도 단위가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더 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표면 전하 밀도라고 하면 이렇게 시그마라고 쓸 수도 있는데, 자, 쌤들 전기력선의 성질을 보시면요, 쌤들 내부에는 존재한다 였나요? 아니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만 존재한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 말에서는 뭐라고 말했든 내부 이렇게 얘기한 순간 0이 답이 될 겁니다. 요런 거 조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쪽은 이과니까 결국에 공식 가지고 푸는 거긴 하지만요. 이 문제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쿨롱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증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 증명을 해준 게 누구냐면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속 밀도를 면적에 관하여 적분하면 Q가 나온다. 그 다음 전개를 면적에 관하여 적분해 봤을 때 엡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이런 거를 증명해 준 애가 가우스예요. 그래서 2번 이런 거는 암기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22번 어떤 콘덴서에 전압을 얼마? 1000V를 가했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콘덴서의 용량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요
콘덴서의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Q는 CV라고 하는 겁니다. 콘덴서에 전압을 가했더니 뭐가 축적이 됐다. 전하가 축적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C는 V분의 Q 아닙니까? 맞죠? 단위가 쿨롱 퍼 볼트가 패럭과 같다. 요건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거는 뭡니까? 값어치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뭘로? 10의 3승으로 나누라.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10의 3승분의 1인데 얘를 분자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결국에 뭡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요놈 올리면 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밑수가 같고 곱하기라면 지수끼리는 뭐하라? 더하라.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마이크로로 묶어달라고 했으니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몇 마이크로 쿨롱 페럿입니까? 5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단위 항상 제가 저한테 배우시는 쌤들 말씀드리잖아요. 단위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거다. 그러니까 단위에 당하지 마셔라. 공식 암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자, 그다음 23번 보겠습니다. 평판 콘덴서. 평판 콘덴서라고 하는 걸 볼 건데, 평판 콘덴서라고 하면은 이 평행한 판에 전압을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떨어진 거리가 D고 면적이 S다 요건데 공식은 떨어진 거리분의 엡실론 제로 S. 진공자면 엡실론 제로고 진공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비유전율 엡실론 S까지 붙여주시는 건데 얘는 뭡니까? 비례반비례를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정전 용량은 옳지 않은 거니까 금속판 사이에 있는 유전율이 비례하다. 맞죠? 그 다음에 금속판의 거리에는 반비례하다. 이게 거리거든요. D가. 반비례 맞고 면적에 비례하다. 맞죠? 그럼 금속판의 넓이가 면적 아닙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24번도 조금 별표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행한 콘덴서. 그럼 요거 쓰라는 겁니다. 요 공식. 제가 좀 여기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는데, 자, 전극의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이에요. 근데 센치 기준이 아니라 미터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0.3m고 무슨 판이래요? 원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면적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럼 원판의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간격이 0.1cm라고 돼 있습니다. 쌤들 1cm는 몇 미터죠? 그쵸? 0.01m인데 거기에 센치 거에 0.1로 들어갔으니까 미터로 바꿀 때는 0을 하나 더 붙여서 0.001m가 된다는 얘기예요. D는 0.001m가 되고 비유전율 값 4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자, C는 떨어진 거리분의 엡실론 제로 비유전율을 줬으니까 이걸로 구하라는 건데 아까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였습니까? 0.001m였고요.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며 엡실론 S 값을 얼마를 줬죠? 4를 줬었나? 4를 줬었네요. 그럼 4 여기까지가 저겁니다. 얘가 엡실론 제로, 얘가 엡실론 S, 얘가 D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면적인데 원판이라 했으니까 파이 I 제곱을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였다? 파이 R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은 얼만큼이 나오냐면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4 곱하기 파이 0.3의 제곱 0.001
자, 1.000 곱하기 000,911,4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으로 해달라 했네요. 마이크로로 묶어달라 했으니까 얘한테 얼만큼을 더 곱해줘야 된다. 아이고 10의 역수인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잖아요. 그것의 역수인 10의 6승까지 곱해줘야지 마이크로로 묶이겠다. 요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가 6승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01 00091141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0.01 정도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0.0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원판이었다. 그래서 파이 i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 자, 사실은 이 영상이 먼저 촬영이 됐었던 건데 기기가 조금 이상해져서 소리가 막 이상하게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다시 재촬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문제부터는 제가 전에 찍었었던 영상 그대로 다시 여기까지가 좀 이상한 오류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한 거고 옷이 조금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24번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기는 원판이었기 때문에 파이 i제곱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단위 미터인 거 요거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딨냐 25번 200V의 전압이고 C1 10마이크로페럿, C2 5마이크로페럿의 두 개의 콘덴서가 자 직렬 병렬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C1에 뭐가 되는 축적되는 전압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단위도 맞습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말 그대로 그려볼게요. 병렬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전압은 200V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1의 값이 10 마이크로페럿. 자, 일부러 심벌은 그냥 안 그린 거예요. C2는 5 마이크로페럿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축적되는 전압 그럼 Q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콘덴서에 축적되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콘덴서는 전압가 축적되는 장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기본적인 공식이 콱 시버라고 하는 Q는 CV라고 하는 공식이었는데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Q1입니다. 그러면은 C1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무슨 열이죠? 병렬이죠. 병렬이면 전압은 어떠합니까? 일정하니까 그대로 전체 전압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은 200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애들이 마이크로 쿨롱으로 해달라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마이크로를 한번 뺐죠. 근데 그럼 여기는 지금 쿨롱이에요, 단위가. 근데 마이크로로 이 10의 6승을 마이너스 6승을 다시 한번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단위를 잘 보셨다면은 애초에 요거를 안 쓰고 10의 마이너스 6승을 안 쓰고 그냥 넣는다면 마이크로로 이미 묶여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럼 몇이죠? 2000 마이크로 쿨롱이 답이 되겠네요. 이래서 단위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26번 C1과 C2가 무슨 열이 돼 있다? 직렬로 돼 있다. 그때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했었는데 C1과 C2가 무슨 열? 직렬이 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거를 구하는 방법. 자, 각 애들을 역수 취해준 값에 더해주고 다시 한번 역수 취해주는 거. 근데 두 개니까 분모를 통분한다면 밑에는 더해주고 위에는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4 마이크로페럿과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그 양단에다가 전압을 가했더니만 4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320 마이크로롱의 전압가 축적됐다.
공급 전압, 전체 전압을 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릴게요. 4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5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직렬인데 여기에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 마이크로 페럿에 320 마이클롱의 전하가 축적됐다라는 건요. 여기에 지금 Q가 320 마이크로 쿨롱이란 얘기예요. 근데 쌤들 지금 이거 직렬 아닙니까? 그쵸? 전류라고 하는 게 자체가 뭐였죠? 전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다. 그 전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또 32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직렬이니까 전압은 또 분배될 거 아닙니까? 자, 요거를 봤을 때 얘는 지금 C 값이죠. 요거 C1, 얘는 C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거냐? 또 콱 씹어. Q는 CV라고 하는 공식을 쓸 건데 얘가 지금 뭡니까? 어디 갔어? V를 구할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거니까 V1, V2 이렇게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V는 C분의 Q 아닙니까? 근데 C값이 얼마였더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고 축적된 전하는 3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었었어요. 그럼 얘네끼리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되면서 값은 얼마가 나온다? 80이라고 하는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80V가 걸린다는 거예요. 80.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3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아닙니까? 요번에 여기 거 구하는 겁니다. V2. 그러면 5분의 32네요. 그럼 5, 6에 30, 5, 4, 20. 64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64V가 걸린다는 거니 80V와 64V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4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공급 전압은 몇 V였다? 144V였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고요. 콘덴서 접속법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옳은 거. 자, 직렬로 접속하면은 용량이 커진다. 네,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을 하면 용량이 오히려 작아졌죠. 그 다음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용량이 커집니다. 그럼 여기도 틀렸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콘덴서는 직렬만 가능하다? 아니죠. 병렬도 가능합니다. 병렬도 가능해요. 그 다음 4번 직렬로 접속하면은 용량이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라고 했었으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일 때 C1, C2, C3가 합성 정전 용량인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라고 했는데, 자, 쌤들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마이크로 여기 결과도 마이크로예요. 맞습니까? 근데 콘덴서가 뭡니까 지금? 직렬이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값어치들이 이제 값만 보는 거예요. 단위가 다 똑같으니까. 그럼 1, 2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건 암산이 좀 가능할 거예요.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근데 여기도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 아닙니까?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는 합성값이 나온다.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정전 용량 C1과 C2가 무슨 열? 병렬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C1과 C2가 병렬로 돼 있다 라고 했는데 콘덴서가 병렬일 때는 더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 종이 저한테 받으셨던 쌤들 아마 여기 종이에 1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오타입니다. 4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문제 이어서 31번 보겠습니다.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에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에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얼마냐 라고 했는데 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에 여기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얘가 말한 대로 그려보면은 C1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여기에 Q1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다가 C2를 뭘로 하겠다? 병렬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말 그대로 제가 지금 그린 거예요. 맞죠? 그때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하, 전기량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콘덴서가 병렬이 되는 저항 직렬처럼 보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C1 더하기 C2분의 내 거를 올리는 거죠. 근데 누구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C2 그 다음에 전체 전기량 얼마? Q1 그러면 다 몇 번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글씨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틀린다. 이런 문제고 32번 그림과 같이 C는 2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A,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해달라. 자, 쌤들 이 그림이 나왔는데 결과값도 지금 다 마이크로페럿이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이제 볼 필요가 없다. 값만 보시라고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뭡니까? 전체로는 직렬인데 그 안에 병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값어치들이 다 얼마더라? 2더라. 그럼 이제 쉬워지지 않습니까? 병렬 거를 먼저 해결하면 다 직렬인 거 아닙니까? 자, 병렬일 때는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4. 여기도 2 더하기 2 하니까 4예요. 그럼 4와 4가 뭐가 됐다? 직렬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값어치가 어때요? 똑같죠? 몇 개예요? 4 마이크로페럿이 2개입니다. 그럼 2분의 4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단위까지 해보면은 마이크로페럿이고 얘가 개 이거 아닙니까? 그럼 값은 2가 나온다. 2분의 4니까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33번 C1과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무슨 열? 직렬이래요. 거기에다가 C3를 병렬로 접속했다. 자, 이거 그려볼게요. 이렇게 C1과 C2를 직렬로 해놨는데 여기다가 뭐로 했다? C3를 병렬로 연결을 했다. 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전체로 봤을 땐 병렬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뭐죠? C1과 C2는 직렬이에요. 그럼 얘 먼저 해결해주면은 그냥 간단하게 병렬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를 먼저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C1과 C2가 병렬이네. 그러면은 일단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이거라는 거고 얘네만 합성한 거요. 그 다음 얘랑 지금 병렬이잖아요. 요 값이랑 맞죠? 그럼 병렬이니까 어떻게 그냥 더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요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분모를 통분했을 때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랑도 같은 거니까 요거랑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분모를 통분한 형태는 아니네요. 맞죠? 그럼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이 뭐랑 같다?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와 같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3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돼 있는데 페럿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단위를 안 줬다라는 거는 여기도 다 뭐다? 페럿이더라. 그럼 이제 단위를 안 볼 겁니다. 값만 보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 2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2.8이라는 얘기네요.
크게 봤을 때는 다 병렬인데 그 안에 C2와 C3가 직렬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C2와 C3 직렬인 거를 먼저 합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두 개니까 합분의 곱으로 갈 거예요. C2 더하기 C3분의 C2 곱하기 C3. 근데 값어치로 가면 이제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로 갈 겁니다. 그럼 5분의 6이니까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 1.2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2, 1.2, 그 다음에 2.8 이렇게가 다 무슨 열이다? 깔끔하게 병렬이더라 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다 더하면 끝이겠네요. 얘네 둘이 더하면 4, 얘랑 더하면 6, 3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2.8 더하기 1.2 하면 3, 4잖아요. 거기다가 2까지 다 더하면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먼저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5번.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가 몇 개래요? N개, 10개랍니다. 10개인데 병렬로 했을 때와 직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쌤들 크기가 똑같은 애들인데 콘덴서를 다 병렬로 할 거래요. 그럼 병렬과 합성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 곱하기 콘덴서 용량인데 얘는 지금 콘덴서 용량을 말은 안 했어요. 그럼 그냥 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10C죠? 10C. 그 다음에 직렬인 거는 크기가 똑같은 게 10개인데 용량이 똑같은 게 10개인데 다 직렬로 했다. 그럼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10분의 C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이 몇 배가 차이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배가 차이 나느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10분의 C분의 10C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번분수가 돼서 여기 밑에 거 C끼리 약분되고 10이랑 11 곱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아니 2배란다. 2번 100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요번에는 콘덴서 5개를 5개 병렬로 했을 때랑 그거를 CP라고 하겠다 해놓고 또 5개를 직렬로 했을 때는 CS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콘덴서 병렬인데 5개가 다 용량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CP라고 표현을 할게요. CP는 OC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 CS라고 하는 직렬로 표현했을 때는 개수로 나눠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용량이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래요? CP와 CS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CP는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럼 CP는 CS 곱하기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여기가 지금 값어치는 5고요. 여기가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럼 여기에 물음표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5 값이 나오려면 25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했을 때 이 값이 25니까 CP는 25 CS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푸시는 겁니다. 이제 한 36번까지 풀어봤는데 이제 한 그렇게 많게는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 정도면은 또 바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 여기까지 이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